저녁 무렵 병원 복도의 공기는 늘 그렇듯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번호가 불리고 진료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호간이 나한테 적합하다니 다행이야.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철의 귀에는 번개처럼 울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번호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고성희는 이미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보인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방금 내뱉은 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호간 적합 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상철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묻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내겠다. 집에 돌아온 이상철은 저녁 식탁 앞에 안자국을 떠내려다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떨어진 소리에 부엌에서 김다정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자꾸 흘려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상철은 억지로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덜 잡아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힘이 자꾸 빠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김다정은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지만 더 캐묻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간 은호는 작업실에 홀로 앉아 도면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낀 채 펜을 잡았지만 오래 쓰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건 내가 들게. 넌 앉아서 그리기만 해. 은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저 괜찮아요. 괜히 티 내기 싫어요. 지혁은 잠시 은호를 바라보다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참는 게 멋있는 건 아니야. 너 혼자 힘들게 하지 마. 은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선배의 걱정이 고맙기도 했지만 그 마음을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메시지는 성재에게서였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손목 무리하지 마세요. 성재 특유의 단정한 말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고맙다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오늘은 택시 타고 갈게요. 잠시 뒤 지혁에게서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늦었지?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은호는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같은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다가오고 누군가는 물러서지만 마음은 늘 그 반대로 움직이곤 했습니다. 멀리 다른 자리에서 답장을 확인한 지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역시 혼자 하겠다고 하네. 그게 은호지. 성재의 문자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은호를 둘러싼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밤이 되자 은호는 주민 안내문 마지막 문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넘어짐 주의라는 딱딱한 표현 대신 발걸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글자를 키우고 문장을 짧게 줄였습니다. 지혁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훨씬 낫네. 사용자들을 배려하는 느낌이 들어. 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예전엔 이런 거 귀찮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근데 내 옆에서 일하다 보니까 말끝 하나하나가 사람 마음에 닿는다는 걸 알게 됐어. 그 말에 은호는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선배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업무 파트너의 말투가 아니라 은호를 향한 조심스러운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철은 외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예약 문자를 다시 확인하고 현관에 섰습니다. 신발끈을 묶다 손가락 힘이 갑자기 빠져 매듭이 엉켰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지혁이 그대로 내려앉아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지혁은 자존심 강한 아버지가 전과 달리 부쩍 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서글펐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티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때와 같이 무심한 말투로 툭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요. 이상철은 그런 아들의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오든지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낯설지 않은 정적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전광판의 번호가 바뀌고 의자가 덜컹거릴 때마다 이상철은 무심한 얼굴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지역은 잠깐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고성이가 통화를 마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은호간이 나한테 적합하다니 다행이야.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이상철의 손에 쥐어져 있던 탈지면이 툭 떨어졌습니다. 은호간, 적합 세 단어가 서로부터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확인하려 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고 이상철은 자신의 심장 박동을 세듯 호흡을 세었습니다. 곧 진료실 문이 열렸고 이상철은 궁금증을 삼킨 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겨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진행성 신경계 질환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손과 다리의 근력 저하가 중심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호흡이나 삼킴 기능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재활과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목표입니다. 의학 용어를 풀어 설명하는 동안 돌아온 지역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손호흡 운동 루틴을 드릴게요.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면서 조정해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지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더 불편해지면 바로 말해요. 숨차면 억지로 안 해도 되고요. 이상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그 말은 무심했지만 오늘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납 창구로 가는 길목, 이상철은 다시 엘리베이터 쪽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 고성이가 중얼거린 그 혼잣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성의 은호 재단. 그는 세 단어를 똑바로 마음속줄 위에 적어두었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누구한테도 하지 말고 무슨 내용인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자.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 시각 은호는 작업실에서 주민센터 요청한 최종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목 보호대가 간간히 눌려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추려면 집중이 필요했는데 지역이 오늘은 작업실에 들어오지 않자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결국 은호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오늘 왜 작업실에 안 와요? 제가 뭐 실수했어요? 수초 동안 정적이 흐른 뒤 지역이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편하게 일하자고 한 거 생각해봤어. 내가 좀 거리를 둬보는 게 맞나 싶어서. 은호는 말끝을 고르게 해서 대답했습니다. 선후배로 10년이에요. 동업자로도 꽤 됐고요. 저는 선배가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일은 일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엔 제가 싫다고 해도 선배가 먼저 들어와서 끌어줬잖아요. 지역은 숨을 고르고 알았어. 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마음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인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병과 은호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일셋이 겹칠수록 행동은 서툴러졌습니다. 오후 늦게 재단에서 봉사 인력 요청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은호는 현장 안전 자문 요청이 함께 붙어 있는 걸 보고 일정표 아래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손잡이 높이 8,590, 바닥 턱이 이내 실제 이용자 기준으로 숫자를 적어두면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은호가 몸으로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저녁, 지역이 집에 들어서자 김다정이 식탁 위에 재활표와 약 시간을 인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대로 해요. 운동은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하고 약은 식후에 우리 셋이 같이 확인해요.
지혁이 네 하고 답했고 이상철이 종이를 가져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체크하면 되지? 네. 지혁이 가까이 앉아 동작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손가락 펴기, 여기 어깨 돌리기, 호흡은 들숨날숨. 각각 4초. 김다정이 덧붙였습니다. 힘들면 멈추고 다시 하면 돼요.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 세 사람은 그 종이를 가운데 두고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은호의 휴대폰으로 박성재가 자료 하나를 보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바닥 미끄럼 개수. 비교 리포트였습니다. 은호 후배 내일 발표 준비에 참고하세요. 비용표는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은호는 곧장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료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이 돼요. 성재는 추가로 한 줄을 붙였습니다. 손목은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아요. 은호는 정중하게 네,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파일을 인쇄해 항목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성재와 지혁이 같은 현장을 직접 같이 뛰지는 않았지만 성재가 보내온 자료는 정확했고 은호는 고마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작업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혁은 마지막으로 도면을 한 장 더 검토해 PDF로 저장하고 보안 시스템 로그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출입 기록 정상. 그걸 보고서야 비로소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혁은 짧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도착하면 전화할게요. 운동은 내가 내일 오전에 같이 할게요. 그래, 알겠다. 이상철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 안에 고맙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상담날 의사는 재활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초기엔 손의 힘, 보행 균형이 먼저 떨어집니다. 호흡과 삼킴 기능은 늦게 오지만 미리 연습하면 좋습니다. 가족분들께서도 지켜보면서 속도를 조절해 주세요. 간단한 운동도구와 체크리스트가 담긴 팩이 책상 위로 밀려왔습니다. 지혁이 그것들을 차곡차곡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다시 고성이를 보게 된 건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낮은 혼잣말이 흘렀습니다. 수치가 안정적이라니 다행이야. 은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이상철은 한 발짝 멈췄습니다. 은호라는 이름이 2번 반복되자 마음속 퍼즐 조각들이 서로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이 적합하다. 말하지 말자. 수치가 안정적이다. 단어들이 같은 문장 안에 놓이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급히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수납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지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힘들면 오늘은 집에서 쉬고요. 저녁 운동은 내일로 미뤄도 돼요. 이상철은 창밖으로 비치는 계단 그림자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오늘부터 한다. 그 말엔 묘한 결심이 얹혀 있었습니다. 병이 시작되었다면 관리도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 단순한 태도였습니다. 오후 은호는 동사무소 발표를 앞두고 리허설을 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문장 크기 18pt, 아이콘 강조, 문장 길이 15자 이내 같은 체크가 빼곡했습니다. 넘어짐 주의 대신 발걸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로 바꿉니다. 글자가 커야 잘 보이고 문장 끝은 부드럽게 마무리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손목이 살짝 시큰거렸지만 발표 흐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담당자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현장 얘기를 정확히 하시네요. 특히 안내문 바꾼 거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은호는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던 은호는 문득 얼마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현장 인부로 들어와 지은호 실장님이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리고 밤길에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뒤쪽에서 건넸던 말. 이 녀석들 썩 비키지 못해. 내가 이 애의 아버지야.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은호는 큰일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뒤돌아봤던 얼굴이 이상철이었습니다. 그 인연은 은호에게 동네의 든든한 어른으로 남아 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은호는 그 사실을 누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역과도 재단과도 어떤 이름과도요. 그저 고맙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르는 따뜻한 어른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집에서는 김다정이 재활표를 식탁 위에 펴고 작은 체크박스를 하나씩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루틴 했고 낮에는 보행 연습 조금, 저녁은 손 운동.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철은 옆에서 천천히 호흡 운동을 마치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은 10회씩만 늘려봐요. 힘들면 줄이고요. 김다정이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빠지지 않는 거야. 못하는 날이 있어도 그 다음 날 다시 하면 돼. 밤 9시가 넘어갈 무렵 이상철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순이였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재단 후원 설명회에 시간이 되시면 오실 수 있을까요? 이상철은 화면을 오래 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들르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고 공책을 펼쳤습니다. 성의 설명회 순위 확인 은호. 안전이라고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말한다. 그 시각 지역은 작업실에서 오늘 받은 체크리스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손가락 펴기 10회 12회 2주 후 어깨 회전 3세트 4세트 상태 봐서.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박성재 이름이 떴습니다. 야, 내일 주민 설명회 시간 겹친다며? 교통 통제 있으니까 돌아서 가라. 지역은 짧게 답했습니다. 오케이. 성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은호읍의 발표 자료 되게 좋더라. 잘 봤다고 전해라. 내가 직접 전해. 지역이 툭 던졌고 성재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친구들 특유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은호는 오늘 발표 자료를 폴더에 정리하고 현장 요청 사항을 다음 주 일정에 반영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벗자 파스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창밖 비가 그치고 골목이 조용해지자 문득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발걸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그건 은호가 주민들에게 부탁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지금의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조급하면 틀리고 급히 뛰면 다친다. 은호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지역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발표 잘했대. 담당자들이 칭찬했어. 은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오전엔 작업실 가요. 응, 아침 운동하고. 바로 갈게. 알았어요. 내일 봐요. 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 번 더 손목을 주무른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내일 해야 할 일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불이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이상철은 어둠에 눈이 익자 복도에서 들었던 고성희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귀에 맴돌았습니다. 은호간이 적합하다니 다행이야. 아직은 말하면 안 돼. 자신의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고 앞으로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머릿속을 붙잡고 있는 건 병세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고성희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그 속내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말 속에 섞여 있던 은호라는 이름이 가슴 깊이 파고들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은호의 이름이 외간이 적합하다는 말과 함께 거론된 것인지. 그는 차갑게 굳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상철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가족만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은호까지 포함된 커다란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비밀의 조각들은 앞으로 어떻게 맞춰질까요?
진실을 찾으려는 이상철의 선택, 그리고 은호간이 은호와 나한테 지역, 성재에게 적합하다니 다가올 다행이야. 파장은 어디까지 번질까요? 이야기는 이제 한층 더 깊은 국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